큰 그릇에 넣건, 아니면 무슨 뭐, 작은 그릇에 넣건, 아니면 뭐, 양철 그릇에 넣건, 상관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알 처음으로 까는 거 이제 막 얘기했잖아요, 저희. 그래서 오늘은 그때 이제 못했었던 거. 그래서 실제 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분석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근데 이제 T 분석할 건데, T 분석 원래 저번에 SPSS로 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대로 써가지고 결과는 아마 똑같이 나올 텐데, 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뭐 개발자가 아니어갖고, 저도 그냥 통계가 업인 거지, 개발은 제가 막 하는 그런 게 아니어서 제가 이걸 막 프로그래밍을 교육한다 이렇게 말을 하긴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구독자분들 중에 개발자분들도 계셔갖고 그분들이 보셨을 때는 너무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 설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됐건 이거 목적 자체가 진짜 너무 모르겠다. 이거 막 키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런 분들 대상으로 채널 목적 자체가 저희가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어떤 분들한테 쉬울 수가 있겠구나. 근데 하지만 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 게 저도 처음에 이거 공부했을 때 엄청 좌절을 했어요. 저는 사실 전공을 되게 막 여러 번 바꿨거든요. 저 누가 아무도 안 알려주고 그냥 처음에 숙제 막 그냥 코딩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계속 에러 메시지 나고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때 했던 생각이 누가 진짜 처음 완전 바닥부터 그냥 알려주면 약간 또 이런 프로그래밍? 네. 프로그래밍은 진짜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거는 R로 써서 통계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R 써서 데이터 분석해보고 결과 해석하고 여기까지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이거의 문제가 왜 힘드냐면 SPSS 같은 것도 물론 에러 메시지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진짜 많이 나거든요. 에러 메시지가. 그게 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약간 이게 느낌이 어떤 이 에러 메시지를 잘 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한 이유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 친구 중에 비올리스트가 있거든요. 비올라를 연주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한번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프로랑 아마추어 음악에서 이제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프로는 딱 녹음을 할 때 그 디렉션 봐주는 사람이 여기 부분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바로 고치면 프로고 아마추어는 못 고치거나 고쳐도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얘기 듣고 이게 되게 프로그래밍이랑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도 이런 에러 메시지가 떴을 때 그 에러를 어떻게 얼마나 빨리 잘 이제 핸들링 하냐가 고수냐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학습하고 있는 수준이냐를 좀 가르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내가 잘못했구나 라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잘 고치면 되는 겁니다. 에러 메시지 나오면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 짜증은 좀 나겠지만 그거를 잘 고치면 그리고 빨리빨리 고쳐 나갈수록 여러분들이 프로가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데이터 불러오는 거랑 이거 가지고 T 분석을 해보는 거. 데이터 불러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R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지나치게 많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방법 중에서 일단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딱 아주 간단한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CSV 파일 형태로 받아오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저장되는 형태가 정말 다양해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한테 익숙한 게 엑셀이죠. 그래서 오늘 사용할 데이터를 이제 엑셀 형태로 된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변수가 ID 그리고 로케이션 그리고 name, space, month, date, price, level, build year, class 이렇게 이제 오늘 사용될 이제 데이터 형태가 이런 식인 거예요. 변수는 10개고 케이스는 샘플 사이즈는 한 8,0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용될 데이터가 가로로는 8개, 세로로는 한 8,000개짜리 엑셀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엑셀 데이터에서 저희가 시작을 많이 하죠. 물론 이제 얘를 SPSS로 할 거면 SPSS 켜가지고 이 데이터를 그대로 컨트롤 CV 하기도 하고 아니면 SPSS에서 데이터 임포트 기능을 써가지고 불러오기도 하죠. 근데 R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일 베스트가 뭐냐면 얘는 이미 그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엑셀에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이 저장 형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Save as type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여기에 진짜 많거든요. 정말. 근데 사실 얘네들을 다 불러오는 방법이 있어요. R에는. 근데 오늘은 딴 거 하지 않고 딱 CSV 파일로 된 거.
컴마 디스퍼레이티드 밸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컴마로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여기 보면 어디에도 컴마가 없는데 왜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냐라고 하시면 얘가 사실은 제가 엑셀로 열어서 그렇지만 실제 모양은 이런 메모장 형태예요. 그래서 메모장으로 열면 이렇게 컴마로 값이 구별되어 있어요. ID, 컴마, 지역, 컴마, 아파트 이름, 컴마, 그죠? 컴마로 이게 딱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컴마로 구별되어 있는 거를 엑셀이 딱 인지하고 선을 쫙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셀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거지, 실제로는 메모장으로 열면 이게 진짜 데이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는 쓴다. 그래서 얘를 한번 불러와 보겠다. 그래서 불러오는 함수는 이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함수부터.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R과 RStudio의 차이랑 패키지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패키지는 제가 밀키트라 그랬죠. 꼭 패키지를 쓸 필요는 없지만 패키지를 쓰면 굉장히 편리하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패키지는 함수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패키지 안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편리한 함수들이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함수인 거예요. read 여기 보면 이제 CSV 파일을 읽어내는 함수가 되는 거죠. read.csv예요. read csv,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괄호가 들어갑니다. 이게 함수의 기본 형태예요. 영어로 뭐라고 써있고 괄호. 이렇게 컴마가 찍히는 경우도 있고 안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이건 함수를 처음 만든 사람, 이게 처음 누가 개발했을 거 아니에요. 밀키트도 처음에 공장에서 어떤 이모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것도 처음 만든 누군가가 컴마가 찍혀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누군가 처음에 그냥 그렇게 한 거다. 무슨 엄청난 규칙이 있어서 컴마가 찍혀 있는 건 아니다. 누가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었다. 어찌됐건 read, CSV를 하고 괄호가 되어 있는 이 형태, 영어로 뭐저쩌고 써 있고 괄호가 딱 되어 있는 이 형태가 함수입니다. 얘를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건데 여기 되게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얘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read 대신에 나는 reading이라고 할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CSV 대신에 컴마, 세퍼 이렇게 쓸래. 안 된다는 거예요. 함수는 못 바꿔요. 밀키트 그 만들어준 이모님이 딱 만들어주신 그거 있잖아요. 여사님이 만들어준 딱 그거대로 써야 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못 바꿔요. 내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바꾸면 에러가 나. 얘는 못 바꿉니다. 함수는 절대 못 바꾼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함수는 있는 거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 그대로 써야 된다. 여기에 이렇게 스페이스 안 된다.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건 진짜 기계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프로그래밍, 제가 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네. 프로그래밍 아닙니다. 그냥 R을 분석하는 건데. 이런 걸 쓰는 게 어려운 이유가 어떤 거는 진짜 규칙에 따라 해야 되고 어떤 건 막 해도 되거든요. 일단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여기 read.csv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 2개를 딱 찍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이제 파일 경로를 입력을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아까 D 드라이브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찍고 이거였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무식하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 가셔가지고 이게 이제 데이터란 말이죠. 자, 이게 데이터죠. 오른쪽 클릭하시고 속성이 있어요. 속성 클릭하시면 여기에 위치도 나오고 데이터 이름도 나와요. 그래서 위치 이거 컨트롤 CV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얘를 컨트롤 CV에서 쓰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지금 제가 그거 컨트롤 CV 그대로 해서 쓴 거예요. 거기 나온 정보들을 다 그대로 컨트롤 CV를 써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은 블록 하셔가지고 run 클릭하셔도 되고 컨트롤 누르고 엔터 치셔도 돼요. 그럼 지금 에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딜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너가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모르는 거다, 이게. 모르는 기호다. 이게 문제예요, 얘가. 저렇게 윈도우에서 이제 속성해갖고 파일북이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사실 D 드라이브에 있으니까 간단하니까 써도 되는데 사실 폴더 안에 폴더 있고 폴더 안에 폴더 있고 해서 막 쭉 늘어지잖아요. 그걸 다 쓰기가 귀찮으니까 사실 거기에 있는 위치 정보를 그대로 컨트롤 CV에서 쓰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그렇게 되면 요 기호가 문제가 돼요,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보셨어요? 원래는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슬러시 방향이 반대죠, 지금? 그래서 그 슬러시 방향이 반대인 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음표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물음표 밑에 있는 게 이게 이거예요. 이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음표 말고 엔터 위에 있는 그 W 돈 표시 그걸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로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게 되는 에러 메시지고 그 에러 메시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틀리시는 건 뭐냐면 파일명이나 뭔가 아무 잘못돼서 여기 못 열겠다. cannot open 파일. 이 파일 못 연다. 왜냐면 이런 파일 없다. no such file or directory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도 많이 실수하시는 거. 파일 경로를 잘못 입력했거나 지금 것처럼 파일 이름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실수, 온점 찍고 CSV 뒤에 이렇게 파일 형식까지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기까지 와서 딱 엔터를 눌렀는데 에러 메시지 없이 경고 메시지 없이 뭔가 되면 성공적으로 잘 하신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말고 다른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그건 인코딩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이제 너무 큰일이에요. 그거는 그냥 주변에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겠다고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막 컴퓨터 안에 있는 인코딩을 바꾸는 순간 대참사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차라리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잘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인터넷에서 물론 뭐 저는 엄청 검색 많이 해서 코딩 하거든요. 아마 개발자분들도 엄청 막 스택 오버플로우 막 이런 데서 엄청 질문도 많이 하시고 거기서 많이 따다 쓰실 텐데 그거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런 재난을 이제 좀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고 잘 모르시는 분이 이제 막 그걸 따라가다 보면 이 전체 시스템 세팅이 엉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조심 하시면서 쓰는 게 좋다. 어찌됐건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정말 룰대로 정말 규칙대로 잘 따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데이터를 불러오기만 했단 말이죠. 불러왔어요. 지금 뭔가 나왔어. 이게 지금 데이터가 잘 불러와진 것 같은데 문제는 얘를 가지고 뭘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불러오기만 했거든. 그쵸? 지금 얘를 막 클릭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불러오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쓰려면 이런 어떤 불러온 거를 우리가 어디다가 저장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요리하는 걸로 치면 이건 거예요. 오징어를 손질했어요. 오징어 손질한 거를 그릇에다가 잠깐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담아둬야 되는 그릇이 필요해. 이거 오징어 손질하고 그냥 싱크대에다 팍 걸어놓을 수 없잖아요. 이거를 마치 이렇게 그냥 read CSV하고 이렇게 하고 딱 하는 거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재료가 손질했다. 재료 손질한 다음에 그냥 싱크대나 바닥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못 써. 얘를 그릇에 잘 담아놔야 돼요. 그릇에 잘 담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 옆에다가 데이터 이렇게 하고 오징어를 참고로 여기에 뭐 스페이스 있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여기는 이게 자유롭게 해도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스페이스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그냥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만큼이 자 오징어 손질했죠. 오징어 잘 손질해서 그릇에 담은 거예요. 화살표로. 이해됐죠? 담겼어 이제 이 데이터에. 그러면 봐보세요. 자 오징어 손질한 거. 그 오징어는 패키지에 딱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절대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릇은 제가 큰 그릇에 넣건 아니면 무슨 뭐 작은 그릇에 넣건 아니면 뭐 양철 그릇에 넣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오는 건 제가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데이터라고 쓴 이유는 이게 그냥 말이 되니까. 내가 기억을 하니까. 오징어를 막 차에다가 둬도 돼요. 비행기에다가 둬도 돼. 상관없어. 비행기에 둬도 상관없어. 근데 그러면 비상식적이죠. 그래서 그냥 그릇에 둔 겁니다. 멀쩡한 그릇에.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아까처럼 막 안 나와요. 왜냐? 그릇에 예쁘게 잘 담겼거든. 바닥에 팍 안 퍼질러졌거든. 그래서 지금 결과 여기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디에 있냐? 이 그릇에 데이터라고 내가 하는 이 그릇에 예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잘 담겨 있는지 확인하려면 얘를 딱 블록을 하고 역시 똑같이 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쁘게 담겨 있는 게 나온다. 오징어가 손질된 게 바닥에 안철푸덕 되어 있고 예쁘게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t-테스트를 할 거란 말이죠. 자, 역시 앞에 영어 써있고 괄호 되어 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를 함수.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는 얘도 똑같이 read.csv도 함수였죠.
괄호가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값들은 다 규칙이 있어요. 막 못 써. 여기를 제가 이렇게 쓰고 싶을 수도 있어요. D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 공고 파일을 꺼내줘.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쓰면 안 돼. 정해져 있어요. 쓰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게 지금 룰이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 컴마도 틀리면 안 돼. 이 컴마도 없으면 에러 나요. 이 함수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 밀키트를 처음 만든 이모님이 딱 정해놓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라고. 우리는 그걸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T테스트 처음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함수를.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줘야 돼. 그걸 어떻게 하냐?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딱 정해져 있다. 우리가 T테스트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역별로 가격이 어떻게 차이 나냐는 거죠. 프라이스가 물결, 클래스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보고 싶다. 그리고 컴마 한 번 더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냐? 데이터. 이 데이터는 뭐냐면 여기에 나온 이 데이터예요. 딴 데이터가 아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왜 이게 말이 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 플레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뭐가 와요? 여기? 플레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오징어 썰어가지고 비행기에 놨으니까 비행기에 담아야지. 여기에서 여기다 담았으면 여기다가는 그 담은 거를 잘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앞에서 얘만 이렇게 했으면. 근데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죠. 여기에 뭐가 와든 상관이 없다. 어찌됐건 실행을 시키게 되면 결과가 쭉 나오죠. 너무 이제 안 보여가지고 제가 워드에다가 옮겨놓은 게 있어요. 워드에다가 옮기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색깔 표시를 좀 해봤어요. 좀 편하게라고. 그런데 이제 앞에 제가 SPSS로 했었던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결과는. T 값은 굉장히 작게 나온 거죠. 마이너스니까. 개념적으로. 그리고 P-밸류는 정말 작게 나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의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의했고, 그 유의한 애들의 모양이 어땠냐. 강동의 미는 7억 3,684만 원 나왔고, 분당의 미는 8억 7,429만 원이 나와서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났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실은 진짜 간단하게 해본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사실 지금 저희가 막 데이터 모양 보는 것도 안 해보고 막 데이터 막 이렇게 합쳐보는 것도 안 해보고 정말 간단한 것만 한번 해본 건데,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시고 데이터 불러오고 그냥 T테스트라고 하는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 T테스트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다고 믿거든요. 왜냐면 사실 T 분포 얘기도 많이 했고 SPSS 그거 보시면 제가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혹시 제가 아까 이제 결과를 해석할 때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거기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R로 실습하는 거는 제가 급하지 않게 천천히 좀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덜 좌절하실 수 있게 도움이 좀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